자, 이번 시간은 정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잉여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잉여계란 말이 무엇이냐? 이제 뜻부터 먼저 해석을 하면, 여기서 이제 계라고 써있는 이 말은 셋, 집합을 의미해. 집합을 의미하고, 잉여라는 말은 나머지를 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따라서 잉여계라는 말은 뭐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나머지 집합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얘기를 하려면 이제 합동식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선 넘어갈게. 합동식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A랑 B랑 모듈러 N에 대해서 합동이다, 이런 말 표현을 많이 배웠을 거야. 자, A와 B가 모듈러 N에 대해서 합동이라는 이 말 자체는 다른 말로 했을 때 N으로 나는 A와 B가 N으로 나는 나머지가 같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계산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러니까 정수라는 자체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요게 표현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정수라는 집합을 생각을 할 때 정수는 무한하지, 그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정수는 굉장히 무한한데, 요 모듈러 N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수를 정확하게 무한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N개만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뭐 모듈러 5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그 세계 안에서는 정수가 정확하게 5개의 수로만 모두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정수가 무수히 많은데 5개의 수를 표현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 개의 수를 하나의 수의 형태로 이제 동일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정수를 5등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당연히 5로 나눈 나머지 기준으로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2이냐, 3이냐, 4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5로 분배를 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0, 1, 2, 3, 4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수 집합을 5등분을 하게 되면 여기 써져 있는 이런 5개의 그런 덩어리들을 내가 정수를 5개만 갖고서 이제 그런 세계 안에서 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덩어리들은 각각 전부 다 하나의 수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하나의 수로 생각해 주는 거에 대한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 써놓은 이 합동기호가 그런 수들을 다 동일하게 하나 취급을 하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에서 A랑 B랑 같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두 개는 수치적으로도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요 모듈러 5의 세계 안에서의 값을 똑같이 이렇게 같다라는 형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이런 다음과 같은 합동기호를 써서 같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0이라는 수랑 5라는 수는 모듈러 5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계 안에서는 같은 수 취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0 대신에 뭐 계산식을 쓸 때 5로 바꿔서 써서 뭐 계산을 한다거나 또는 5를 0으로 바꿔서 표현 방식을 쓴다거나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겠지. 당연히 여기 세계 안에서는 정수는 5개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합동식의 개념을 너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 완전 잉여계와 합동식, 요 잉여계 파트에서의 그러니까 합동식 파트에서의 잉여계는 어떤 의미를 취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뜻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잉여계는 크게 두 가지로 완전 잉여계와 기하 잉여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잉여계가 나머지 집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자라는 얘기는 당연히 다 꽉 차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완전 잉여계라는 집합의 정의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정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A1부터 AN까지에 대한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이 여기 써놓은 두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런 집합을 우리는 완전 잉여계라고 불러. 자, 분석을 해보면 이 집합자에다가 절대값기호가 붙은 거는 우리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고, 첫 번째 조건은 이 집합 자체의 원소의 개수가 n개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1부터 n까지의 임의의 어떤 서로 다른 두 ij를 선택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ai 값이랑 aj 값은 n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르다, 이 뜻이야. 그 말은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n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다른 n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이런 집합을 우리가 완전 잉여계라고 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주면, 자, 6의 완전 잉여계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고자 한다. 그러면 6으로 나눈 나머지 종류는 0부터 5까지 6개가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 대표하는 것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집합으로 만들어주면 얘가 6의 완전 잉여계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꼭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0부터 5 사이에 있는 숫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나머지로 생각했을 때 6으로 나눈 나머지가 0부터 5까지가 나올 수 있도록 6개 숫자를 세팅을 해주면 그것 또한 완전 잉여계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6,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98, 9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또 집합을 잡았다고 했을 때 6개의 수 원소가 있고 6은 나머지가 0, 마이너스 5는 나머지가 1, 98은 나머지가 2, 99는 나머지가 3, 마이너스 2는 나머지가 4, 마이너스 1은 나머지가 5. 다음과 같이 대표적으로 나머지 값과 서로 다른 나머지 값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도 얘도 6의 완전 잉여계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전에 내가 합동식에 대해서 모듈러 뭐 세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모듈러 6의 세계로 따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집합을 구성했을 때 아, 그 세계 안에서 이런 수들을 내가 뭐 거기 안에 세계에 있는 전체 수들이다. 그 전체 수들을 갖고서 집합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완전 잉여계는 저런 뜻을 갖고 있는 집합을 완전 잉여계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완전 잉여계를 이제 우리가 접하는 데 있어서 뭐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뭐 2차나 K모 2차나 뭐 기타 이제 경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룬다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머지에 써져 있는 종류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 뭐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걸로 따지면 얘네들 중에서 나머지가 0인수, 즉 모듈러 6에서 나머지가 0인 거면 6의 배수. 그런 배수들이 어찌 보면 제일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ZN 안에는 성질 중에서 반드시 n의 배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뭐 어떤 다른 문제에서 어떤 집합 내에서 꼭 뭐 10의 배수가 존재함을 증명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집합 자체가 10의 완전 잉여계라는 걸 밝혀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거기 안에 10의 배수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연속한 n개의 수로 이루어진 집합은 n의 완전 잉여계다 라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연속한 n개는 처음 뭐 0부터 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연속적으로 생각했을 때 0부터 n-1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따라서 요 두 가지가 다음과 같이 연속한 n개의 수로 이루어진 집합은 n의 완전 잉여계라고 볼 수가 있고 요 두 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많이 쓸 것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자, 뭐 A면 B다, B면 C다 그런 걸 이제 연결시킨다고 봤을 때 연속한 n개의 수 중 반드시 n의 배수가 존재한다. 이렇게도 이제 연결시켜서 말을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너희들이 이 완전 잉여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익혔으면 좋겠어. 자, 이번에는 이제 기하 잉여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아까 완전이역계가 그런 n으로 나눈 나머지들을 하나씩 다 빠짐없이 갖고 있는 집합을 완전이역계라고 했다면 기하이역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완전이역계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기하자는 너희들이 이제 아마 기하분수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기하의 의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서로서로한 말을 내포하고 있어. 따라서 기하이역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 썼다시피 정수로 원소로 갖는 집합 A1부터 여기 보면 A에 뭐 색다른 기호가 나오는데 지금 오일러 파이 N이라고 해서 요거는 여기 써져 있는 요 값은 오일러 파이 함수라고 일단 불러. 오일러 파이 함수라고 부르고 얘의 뜻은 뭐냐면 N 이하의 N과 서로 소인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함수야. 자, 그러면 일단 요 뜻은 나중에 이제 오일러파이 n에 대한 얘기는 다른 동영상에서 이제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요 오일러파이 요 기호 자체에 대한 뜻은 요런 거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선 설명을 듣도록 하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A1부터 A 오일러파이 n까지의 다음과 같은 집합 중에서 요 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Zn 스타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오일러파이 n,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오일러파이 n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조건도 아까 완전이역계랑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1부터 오일러파이 n 중에서 내가 서로 다른 ij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가지고 두 수의 n으로 나눈 나머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무조건 다음과 같이 나머지가 달라야 된다. 요게 두 번째 조건. 여기까지는 완전이역계랑 내용이 동일해. 거기 이제 세 번째 조건으로 추가되는 게 뭐냐면 1부터 오일러파이 n까지 어떤 i를 선택하더라도 한마디로 A1부터 시작해서 A 오일러파이 n까지 아무거나 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걔랑 n과의 최대공학수는 1, 즉 무조건 서로소가 된다 라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야. 요 세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기하이역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뭐 여기 써져 있지만 요 세 가지 내용을 말로 이제 또 풀어서 설명을 하면 n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다르고 n과 서로소인 오일러파이 n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n의 기하이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호로는 아까 전에 완전이역계가 Zn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기는 Zn에다가 스타를 하나 더 붙여서 Zn 스타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똑같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12의 기하이역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일단은 12로 나눈 나머지들의 종류는 0부터 11까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 10이랑 서로소인 것들만 뽑아가지고 내가 집합을 구성을 하게 되면 기하이역계가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자면 0 안 되고 1, 그 다음에 2 안 되고 3도 안 되고 4도 서로소가 아니고 5, 6도 서로소가 아니고 7, 8 아니고 9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11. 자,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10이랑 서로소인 그런 나머지 값들만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게 12의 기하이역계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내가 1부터 10일까지만 뽑았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이 어떤 값 자체가 내가 12로 나누었을 때 다음과 같이 되는 어떤 수든 간에 상관없으니까 여기서도 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준다면 뭐 마이너스 11, 17,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95 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자, 11, 마이너스 11 같은 경우에는 11로 나눈 나머지가 1 맞지, 그치? 17도 11로 나눈 나머지가 5 맞고 31도 11로 나눈 나머지 7 맞고 95도 11로 나눈 나머지가 11.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이 겹치지만 않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얘도 기하이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기하이역에도 너희들이 완전이역이랑 더불어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오늘 배운 요 내용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지금 아까지 이제 완전 잉여계와 기하 잉여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완전 잉여계와 기하 잉여계는 아주 중요한 성질들이 하나씩 있어. 그래서 그 성질들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너희들이 이제 꼭 확실하게 이제 익히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다음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다음과 같은 집합 A1부터 AN까지 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N의 완전 잉여계라고 하자고. 완전 잉여계라고 하고, 어떤 N과 서로서인 M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임의의 정수 R 값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는 이 MA1 플러스 R, MA2 플러스 R, MAN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 집합 또한 N의 완전 잉여계가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야. 일단 뭐 수치적으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 간단하게 아까 Z6 값이 요게 이제 완전 잉여계라고 했는데, 얘가 완전 잉여계면 얘가 완전 잉여계 된다는 걸 이제 숫자로 한번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본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6이 n이니까 6과 서로서인 아무 수나 이제 싹 다 곱하고 거기에 동일한 어떤 정수값을 더해놓고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 뭐 예를 들어서 6이랑 서로소가 뭐 11 같은 수를 한번 여기다가 싹 다 곱해볼게. 11을 다 곱하게 되면 0, 11, 22, 33, 44, 55. 일단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곱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나머지들에 대한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0은 뭐 6으로 나온 나머지가 그대로 0이고, 11은 나머지가 5, 22는 나머지가 4, 33은 6으로 나온 나머지가 3, 44는 2, 55는 1. 그럼 보다시피 지금 나머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m 값을 곱하더라도 0, 1, 2, 3, 4, 5,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빠짐없고 중복이 안 되게끔 정확하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지. 여기에다가 뭐 어떤 특정한 정수를 하나씩 더 더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 더한다고 치자. 3, 뭐 여기다 쓰기는 좀 그러니까 요 수를 3씩 더해서 3, 14, 25, 36, 47, 58 이런 식으로 같은 정수를 더해서 파악을 해봐도 3, 2, 1, 0, 5, 4 보다시피 같은 수를 더하더라도 나머지들의 종류는 변동 없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빠진 거 없이 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런 완전 잉여계가 있을 때 거기에 n과 서로서인 어떤 수를 곱하든지 아니면 동일한 정수를 더하든지 해도 완전 잉여계 상태는 유지가 된다 라는 렘마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너희들 그 중등 K모에서 요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를 증명하거나 푸는 게 단골로 문제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말로 이제 A1을 다음과 같이 변형시키는 걸 우리는 1차 변환 또는 선형 변환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선형 변환을 해도 완전 잉여계가 유지된다. 뭐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저게 왜 저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자고. 증명을 해보면 일단은 내가 지금 요거는 우리가 이제 현재 아는 상태에서 얘가 지금 아직은 완전 잉여계인지 아닌지는 우리 아직 증명하기 전까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내가 저 집합을 A라고 일단 지정을 해볼게. 자, A라고 지정을 하면 우선 아까 완전 잉여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여기서 임의의 두 개의 원소를 아무거나 뽑아도 n으로 난 나머지가 다르다. 그 두 가지를 밝혀줘야 그게 완전 잉여계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 따라서 A라는 집합을 다음과 같이 세팅했을 때 첫 번째로 A의 원소의 개수 보면 딱 명확하게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가니까 원소의 개수가 n개다라는 건 이제 보다시피 바로 나오고, 두 번째가 여기서 내가 어떤 수를 뽑더라도 나머지가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귀류법을 생각을 해볼 거야. 귀류법. 그러면 귀류법을 쓰기 위해서는
아까 써있던 그 말을 좀 뒤집어서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는 모든이었지만 지금 어떤이지? 1부터 n 사이에 서로 다른 어떤 ij가 존재를 해서 mai 플러스 r과 maj 플러스 r이 n으로 나눈 나머지가 저렇게 같게 하는 적절한 ij가 존재한다라고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가정한 대로 한번 써볼 건데, 자, 요거 두 개가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고 했으니까 한쪽으로 뺐을 때 n의 배수가 될 거 아니야. 즉 mai 플러스 r에다가 maj 플러스 r을 빼준 값은 n의 배수가 될 거고, 좀 더 정리를 하게 되면 r은 지워지고 m으로 묶었을 때 m의 ai-aj 요 값이 n의 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근데 m 곱하기 ai-aj에서 문제 조건상에서 m과 n이 서로서라고 지금 내가 말을 했단 말이야. 따라서 m과 전체가 n의 배수여야 되는데 m은 n과 겹치는 사항이 없으니까 이 전체가 n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 값이 n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ai-aj가 n의 배수여야 되고, 이 말을 합동식으로 표현하면 ai랑 aj가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애초에 문제 조건상에서 내가 얘를 완전히 인기하라고 처음부터 지정했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이 아까 전에 썼던 거 그대로 써보면 어떤 의미의 1부터 n까지 ij를 서로 다르게 세팅을 했을 때 ai랑 aj가 n으로 나눈 나머지가 달랐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나오는 상황을 봤더니 얘네 두 개가 같다? 이러면 모순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지. 얘를 내가 1번이라고 한다면 1번에 의해서,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다음 것이 나오니까 어떤 ij를 내가 서로 다르게 세팅을 했을 때 mai 플러스 r과 maj 플러스 r이 n으로 나눈 나머지가 달라야 된다는 이런 조건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를 내가 2번, 요걸 내가 3번이라고 했을 때 2, 3에 의해서 A라는 집합이 얘네 완전히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기하 기억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원소의 개수가 올러 파이 n개만큼의 이런 집합을 우리가 기하 기억이라고 가정하면, 이번에는 여기서는 n과 서로서인 m을 똑같이 이렇게 곱해도 기하 기억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아까랑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같은 경우 완전인계 같은 경우는 서로서인 m도 곱하고 그 다음에 어떤 똑같은 동이나 정수를 더해도 완전인계가 유지가 됐었는데, 얘는 곱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나 어떤 특정한 정수를 더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성립을 안 한다라는 얘기야.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아까 12의 기하 기억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까 12의 기하 기억계가 1, 5, 7, 11 이렇게 있었지.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10이랑 서로소인 거 아무거나 이제 곱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 5랑 서로소니까 5를 곱해보면 5, 25, 35, 55 이렇게 곱했을 때는 나머지를 분석했을 때 얘가 11로 나눈 나머지가 5, 11로 나눈 나머지가 1, 11로 나눈 나머지가 11, 11로 나눈 나머지가 7. 그럼 보다시피 1, 5, 7, 11이 순서는 바뀔지언정 빠짐없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서로 서인 것들을 곱했을 때는 기하 기억이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동일한 정수를 아까처럼 이렇게 더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안 된다는 게 파악이 되는 게, 여기다가 1씩만 더해봐도 6,
2, 12, 8 이러면 얘네들의 나머지 배열이랑 위에 써있는 나머지 배열이 아까처럼 똑같지가 않지.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동일한 수를 더하는 건 성립 안 하고 이런 서로서인 것들을 곱할 때는 유지가 된다. 이 사항 또한 너희들이 내가 지금 증명을 어쨌든 간 해줄 텐데 요 증명 내용이나 이런 요 사항이 나중에 너희들이 배울 때 뭐 오일러 파이 함수, 오일러 정리를 증명할 때나 기타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정리를 증명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계속 강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꼭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조건이 다른 것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증명하기 전까지는 요 집합 자체가 n의 기하 기울기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요 집합을 A라고 일단 지정을 해놓고서 출발을 할게. 그러면 우선 먼저 파악을 해야 될 정보가 A의 원소의 개수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정확하게 오일러 파이 n개가 유지되는 건 이제 보이고, 두 번째로 기하 기울기가 만족을 하려면 내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얘가 성립을 했고, 또 하나가 얘네들끼리 어떤 걸 뽑더라도 나머지가 달라야 된다. 그 조건을 성립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까지 성립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임의의 어떤 원소와 n과 서로소다 라는 것 또한 성립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말 자체가 이제 하나씩 뽑아서 이제 먼저 세팅을 해놓으면 임의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뽑아서 쓰면 어떤 임의의 오일러 파이 n 1부터 오일러 파이 n까지 서로 다른 ij를 아무거나 뽑았을 때 ai랑 aj는 n으로 하는 나머지가 달라야 된다. 그 말이 여기 내포되어 있고, 또 한 가지가 (1부터) 오일러 파이 n까지 중에서 ai 값이랑 n은 서로소다. 요 말이 지금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저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보면 문제 조건에서 저게 이제 그렇다고 했으니까 이 값에 대해서 요거 두 개가 서로 소였고, 그 다음에 아까 문제 조건에서 m과 n이 서로소란 말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요것도 서로소고 요것도 서로소면 당연히 n과 연결되어 있는 ai랑 m끼리 곱해도 MAI와 N과의 최대공학수도 1인 서로소 관계가 유지된다. 요걸 우리가 밝힐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하나 안 한 게 여기서 어떤 두 개를 뽑더라도 나머지가 달라야 된다가 지금 아직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귀류법을 써가지고 일단 여기 안에 내포되는 말 자체가 지금 요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떤 IJ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IJ가 존재해서 M을 곱했을 때 MAI와 MAJ가 N으로 하는 나머지가 같게 하는 이런 IJ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 거야. 가정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넘기게 되면 N 하고선 다시 MAI-MAJ 값이 N의 배수가 되고, 그 말은 M으로 묶었을 때 AI랑 AJ의 차, 요 값이 N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아까랑 똑같은 것처럼 M이랑 N이 서로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I-AJ 값은 N의 배수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AI랑 AJ가 N으로 하는 나머지가 같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되면 어디서 뭐 쓰면 돼?
요 상황에 대해서 다시 또 모순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뭐 또 1번이라고 한다면 모순 1에 의해서 이렇게 모순이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종합해서 한 번 더 써주면 어떤 (1부터 5일러파 n까지) 서로 다른 어떤 ij를 뽑더라도 MAI랑 MAJ 값이 n으로 한 나머지가 다르다. 이런 걸 이제 얻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보다시피 지금 얘를 뭐 2번,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얘를 3번, 그 다음 얘를 4번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 3, 4번에) 의해서 A란 집합은 n의 기하 이용계가 된다 라고 최종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래서 아까 했던 완전 이용계와 기하 이용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다음과 같고, 이거에 대한 증명을 이번 시간에 이제 배웠으니까 너희들이 요거는 꼭 기억해두고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